이제는 한 아이의 어엿한 아버지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술이 취급하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연신 사과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이 뭔 잘못인가요? 그냥 어머님이 빨리 가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음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는 외출 준비를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조용히 아기 보고 있는 저에게 오셔선 이제부터 매일 전화해서 지켜볼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시곤 제 인사도 받지 않은 채 쌩하니 나가시더군요. 뭘 알아서 하라는 건지 어머님의 선전포고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의 전화는 정말 매일 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제가 하는지 남편이 오기 전에 설거지랑 빨래는 다 해놨는지 무슨 리스트 짜놓으신 것 마냥 체크하며 물으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카톡으로 거의 2-3시간마다 빨래 끝났으면 들어누워 있지 말고 바로 건조기에 넣어라. 건조기 다 돌아갔으면 네 남편더러 개라 하지 말고 지금 해 떠 있을 때 네가 개라. 장은 모바일로 봐서 문 앞에 배달시켜라. 등등 무슨 AI 로봇 마냥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집안일에 간섭하며 시키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일을 시킬까봐 전전긍긍하시며 도에 넘는 참견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어머님께 버럭 화도 많이 냈지만 어머님은 그냥 그때만 잠깐 연락 안 하셨을 뿐이지 거의 몇 달 내내 저를 피말리게 하시며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불시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화장실이 깨끗한데 이거 누가 청소했냐? 주말 식단을 네가 미리 짜놓고 장을 봐둬서 손질해라. 괜히 네 남편 부엌에 서있게 하지 말고 등등 선을 넘어가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따금 반찬을 보내주시긴 했는데 전부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가득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택배를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 위주의 음식이 가득한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다 보면 현타가 여간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도 남편이 너무 미워지기 시작했고 아이가 돌쯤 되었을 때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나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저 보호한다고 어머님 전화를 차단하고 간 적도 있고 저 몰래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한 소리 하며 한판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횟수와 강도만 조금 약해졌지 변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심해진 시어머니 스트레스에 지쳐서 제가 마침내 이혼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막 돌 지난 아이 두고 이혼하자 얘기할 정도면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또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미안하다고 손발 싹싹 빌었고 저는 이대로는 더 결혼 생활 하기 힘드니 갈라서자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남편이 착하고 저에게 많이 노력한다는 것도 알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전부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어차피 저도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귀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아이랑 둘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남편이 울고 불며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하며 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비는 걸 저는 그냥 다 됐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연애, 결혼 기간 통틀어 제일 심하게 싸운 날이었죠. 제가 남편 옷가지들을 막무가내로 캐리어에 넣어 당분간 따로 살자고 통보하며 내보내려는데 시어머니가 그 타이밍에 갑자기 찾아오시더라고요. 저희가 눈물바람으로 짐까지 싸놓으며 싸우는 걸 보시고는 엄청 당황하신 채로 아니, 니들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엄마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생겼다며 엉엉 울자 어머님이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혼까지 할 일이야?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짐까지 싸들어 내쫓는 거니? 그러시더니 해결책이 생각이라도 난 듯 그러면 이번 기회에 따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애 보고 살림 도우느라 힘들었잖니. 새애기 너는 네 남편이 좀 없어져 봐야 고마운 줄 알지. 남편의 소중함을 좀 깨달아 봐. 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쉬고 그게 서로에게 낫겠네. 새애기 넌 남들 다 하는 육아의 살림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꾸 네 남편 부려먹으려 하는 거니? 됐고 그래 니들 따로 좀 살아봐. 주말 부부도 많이 하잖니. 그런데 그 엄마들 다 죽고 없어? 멀쩡히 살아서 살림하며 애 키우며 다 한다. 새애기 너도 못할 거 없잖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소리 지르며 알겠으니까 제가 따로 합치자고 하기 전까지는 따로 사는 걸로 합의 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 얼떨결에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 에어비앤비를 잡아 숙소로 쓰며 평일엔 거기서 출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에 집에 와 주말을 함께 보내고 월요일에 바로 출근하는 생활을 했어요. 냉전도 1, 2주였지. 사실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았고 홧김에 내보낸 저였기에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제 마음을 풀어주려 노력함에 다시 사이는 좋아졌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나가기 싫어했지만 저는 주말 부부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 사니까 드디어 시어머니의 집안일 간섭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제가 큰 소리로 화내며 이제 집에 아이 아빠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어머님도 당황하신 채로 알겠다 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연락을 안 하시니 저도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직장 어린이집에 붙어서 15개월쯤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며 몇 개월 조금 더 쉬고 난 후 복귀하려고 회사에 말도 해둔 상태였고요. 남편은 주말에 와선 평일에 못다한 집안일을 회계라도 하듯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아이도 본인이 도맡아 놀아주었고 그 바람에 저는 주말에 푹 쉬게 되었죠. 정신적, 신체적 건강도 좋아져 저는 누가 봐도 얼굴 좋아졌다 할 정도로 상태 좋아졌지만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깥 음식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나마 저랑 살면서 제가 해주는 음식 먹고 살도 좀 뽀얗게 붙어가며 건강하던 사람인데 따로 떨어져 사니 먹을 만한 게 제대로 없었나 봐요. 살이 막 빠지더군요. 게다가 주말에는 몰아서 집안일이며 육아며 다 하니 따지고 보면 남편은 주말 부부 하는 게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 한 지 3달 좀 안 될 무렵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제 얼굴 보고는 조금 놀라시며 물으시더군요.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져? 애 어린이집에 보내니 좀 살만한가 봐? 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저는 운동 다녀요. 시간적 여유도 되고 건강도 좋아지니 요리도 잘해서 챙겨 먹고요. 그래? 잘됐다 얘 하시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이 퇴근하며 어머님과 조우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달려나가 남편 얼굴을 감싸 안으시더군요. 아니, 너 몰골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시꺼매졌어? 응? 너 어디 아프냐? 아프긴 그냥 살이 좀 빠졌어요. 아니, 살이 좀 빠진 게 아닌데? 아니, 푹 쉬라고 따로 살게 해뒀더니 새애기는 얼굴이 더 좋아지고 너는 나빛이 곧 죽을 사람처럼 퀭하고 이게 뭔 일이냐? 기절초풍하며 저희를 번갈아 보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했죠. 어머님, 아이 아빠 원래 바깥 음식 잘 안 먹잖아요. 그전엔 그나마 제가 해준 저녁이라도 잘 챙겨 먹었는데 따로 나가 사니 제대로 못 먹고 산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도 좀 잘 챙겨 먹지. 아니, 주말에는 그래도 같이 좀 해 먹었을 거 아니냐. 주말에는 이 사람이 아이 본다고 저더러 나가서 놀고 오라고 등 떠밀어요. 평일에 보고 싶은 애도 못 보고 이 사람도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애 보고 그러느라고 힘들긴 할 거예요. 저 놀다 들어오면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아니, 너는? 어머님은 살이 쏙 빠져 볼품없는 남편의 얼굴을 연신 들여다보시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내내 눈치만 보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 손을 잡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따로 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제 서로 깨달을 만큼 깨달았으니 합쳐야 하지 않겠니? 네 남편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해라. 네가 먼저 들어오라고 해야 우리 아들도 들어가지 않겠니? 아니요.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푹 쉬면서 줄창 게임 실컷 한다는데요. 밥 제대로 못 먹는 건 안타깝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평일에 쉬잖아요. 어머님도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좋은데요, 지금.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 남편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어쨌든 주말엔 남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쉬려면요. 아니, 세기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합쳐줘라. 합쳐라도 아니고 합쳐달라니. 처음으로 명령조가 아닌 부탁조로 말씀하신 시어머니여서 놀랍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는 거의 싹싹 빌다시피 제게 사정하며 주말 부부를 그만둘 것을 부탁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합칠 계획이긴 했지만 저도 좋게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다시 합쳐서 사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지 마시라고 강단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덧붙이면서 절대로 따로 살지 말라고 거듭 부탁하시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시자짓도 끝났고 저희 부부도 다시 합쳐 살며 전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그 이후로 둘째 아이도 낳았고 처음 약속했던 대로 둘째는 남편이 육아휴직 써서 두 돌까지 키워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육아휴직 내서 더 개고생하는 거 아시면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에야 웃으면서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답니다. 워킹맘님들 글들을 보니